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은 요새 좀 말이 많고 또 자주 쓰이려고 하고 또 어느 곳에다 막 붙여다 쓰려고 하는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최신 논문을 좀 가져올까 했었는데 최신 논문을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또 최신 논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면 또 락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시간도 안 맞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아직까지 이번 모멘텀이나 그런 데서 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그런 학회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락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인용수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락그 논문을 좀 제가 보다 보니까 락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느낌은 별로 안 들었는데 락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온 별다른 태스크들에 대한 이해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이제 흐름에 좀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락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이제 거의 시작이 ODQA라는 태스크인데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픈 도메인이라는 게 약간 오픈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저희가 뭐 GPT 지금 항상 쓰고 있는 챗 GPT나 라마 그런 모델을 좀 쓰고자 하면은 걔네들이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은 그냥 걔네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걔네들이 약간 클로즈드 북 느낌이죠. 걔네들이 이미 다 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태스크를 어떤 모델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떤 지식을 한 모델이 다 외우게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클로즈드 북 같은 느낌 말고 이런 오픈북 느낌으로 외부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나온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위키나 이런 웹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외부 데이터 베이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어떠한 다큐멘트들을 모델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어떤 인풋으로 서울의 GDP는 세계 몇이야? 라는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오면 그렇게 그 외부 데이터에 있는 다큐멘트 중에서 어떤 다큐멘트를 봐야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다큐멘터리 몇 개를 뽑겠죠. 그래서 그렇게 뽑은 다큐멘터리 안에서 앤서를 또 뽑아내서 최종 아웃풋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단계를 좀 나눠보자면 좀 굉장히 한 5단계나 4단계 정도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자면 이 외부 데이터에서 다큐멘터리를 끌어오고 그거는 이제 따로 어떻게 저장을 해 놓겠죠. 그리고 이제 퀘스천으로 들어오는 쿼리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또 인베딩을 또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인베딩된 퀘스천과 그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온 이제 다큐멘터리들과 뭐가 관련이 높은 다큐멘터리인가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또 뽑는 단계들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가 세부적으로 좀 나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ODQA에 대해서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고려대학교의 개교연대는 언제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인터넷에 고려대학교 개교연대는 치면은 1905년에 5월 5일에 모식에서 설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퀘스천이나 쿼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봐야 할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트가 1905년 5월 5일에 모식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앤서로 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다큐멘터리에 있던 1905년이란 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앤서를 이제 내게 되는 거겠죠. 그럼 최종적인 답안은 1905년 이런 식으로 답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ODQ에 대한 간단한 태스크 설명이고요. 좀 그림 도식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형식이 좀 될 텐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단계를 그림의 형식으로 좀 나타낸 것입니다. 뭐 위키백과에 있는 거를 다큐멘트들을 인덱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퀘스천과 이제 뭐가 더 유사한지 탑 K만큼 뽑아내고, 탑 K에서 어떻게 해야 그 앤서링을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앤서링을 뽑아내고, 이런 이제 단계를 도식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ODQA 태스크에서 인풋이나 그 아웃풋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먼저 쿼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ODQA라는 태스크에서 흔히 말하는 이 쿼리나 퀘스천은 일단은 외부 지식 없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어야 해요. 만약에 그냥 외부 지식 없어도 뭐 쉽게 답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뭐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면은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가 없을 테니까, 사실 이런 태스크는 그 상정이 안 될 테니까 일단 그 퀘스천이나 쿼리는 외부 지식이 필요한 질문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앤서에 대해서는 이제 다큐멘트라고도 하고 이제 패시지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쿼리에서 그 유사한 탑 K만큼의 다큐멘트를 뽑아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연속된 스팬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ODQA에서는 한 가지 가정까지는 아닌데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이런 식으로 1905년 이런 앤서가 이제 다큐멘트에 정확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이 ODQA라는 태스크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긁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1905년이라는 그런 정확한 토큰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다큐멘트에 앤서라는 게 연속된 스팬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고요. 노을리즈 베이스가 계속해서 말했던 이 위키백과와 같은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고, 다큐멘트 패시지, 다큐멘트나 이제 패시지와 같은 거는 그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와 유사한 문서를 뽑아낸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ODQA 태스크에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고요. ODQA에서 모델이 좀 쓰인다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트리버리라는 모델 그 분류 하나랑 리더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리트리버에 대한 모델이란 거는 일단 인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 리트리버라는 게 그 외부 데이터에서 다큐멘트를 찾아오는 것일 테니까, 쿼리와 관련된 다큐멘트를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거, 그런 작업을 해주는 모델이 리트리버고요. 그리고 리더와 제너레이터는 각각 어떤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선택하는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일단 리더의 경우에는 다큐멘트에서 앤서가 될 수 있는 스팬을 찾는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좀 간단하다면 간단한 거죠. 뭐 1905년이다 하면 그 1905년이 딱 그 1905년이 들어있는 그 다큐멘트가 뭔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찾는 거고요. 그 제너레이터는, 리더는 찾는 거라면 제너레이터는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서 보시면 이 제너레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 리더 자리에 제너레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쿼리와,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쿼리와 그 리트리버에서 찾은 다큐멘트 그거에 같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성을 해야 되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ODQA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쿼리는 저희가 이제 외부 지식 없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1905년이라는 게 만약에 다큐멘트에 없어요. 만약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큐멘트 패시지라는 그런 어떤
그 변수를 저희가 없다고 상정을 한다면, 쿼리와 앤서만 있다고 한다면, 쿼리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개교 연도는 언제인가요? 일 테고, 그거에 대한 앤서는 1905년이겠죠. 근데 이런 다큐멘트나 패시지와 같은 변수 없이 쿼리와 앤서로만 그 페어 데이터셋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모델은 다큐멘트나 패시지에서 그 1905년이라는 걸 있는 걸 찾고 그거를 토대해서 앤서를 내는 건데, 이 다큐멘트 패시지 다큐멘트와 같은 저런 이제 베리어블이 없다고 한다면 고려대학교 개교는 언제인가요? 1905년. 이런 이제 페어 데이터셋으로는 학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셋은 이 쿼리 앤서 그리고 다큐멘트까지 같이 있는 이 트리플렛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이제 데이터셋이 좀 필요한 게 ODQA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Q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KIT라고 Knowledge Intensive Task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안에 이제 ODQ에도 있고 뭐 다른 태스크도 있고 하는 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Knowledge Intensive Task라고 한다면 그 팩트 체크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는 1904년에 설립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외부 데이터에 있는 다큐멘트에는 1905년 이제 5월 5일에 모시모식이 적혀 있다는 이 1905년이라는 거에 이제 딱 꽂혀가지고 이 쿼리는 거짓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태스크가 팩트 체크고 팩트 체킹이고, 그게 이제 Knowledge Intensive Task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했냐라고 한다면, 이 라그라는 게 그 기존의 ODQ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나와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이 KIT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기 보면 또 알 수 있다시피 이 다큐멘트를 보고 거짓이다라는 걸 이제 또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 보여준 리더 모델만으로는 생성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너레이터 모델 구조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KIT고, 이 ODQA와 KIT를 좀 연결해주는 모델 역할을 해주는 게 저 라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ODQA와 KIT에 대한 태스크 설명을 좀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라그 모델에 앞서서 ODQA를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 한다면, 이 올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올카 모델부터 본다면 뭐 일단은 모델 구조는 이렇대요. 근데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자료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 일단 이 올카 이전에 있는 저 닥터 QA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리더 모델을 쓰고자 한 건데, 그 리트리버에는 뭘 써였냐 하면 이 TF-IDF 그런 종류의 BM25라는 그런 이제 리트리버 하는 그런 모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쓰다 보니까 이게 리트리버를 학습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이제 올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리트리버를 한번 학습시켜 보자 해서 이제 발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을 뭘 가져올까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DBSA 연구실에서 이 관련 세미나를 한 게 있는데, 여기만큼 도식이 좀 괜찮은 게 없어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단 아마 그분이 설명 훨씬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오늘로 만족 안 되면 그 강의 한번 세미나 들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이 올카에 대한 거는 일단 리트리버를 학습시키고자 해서 나온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리트리버를 어떻게 학습시키고자 했냐면, 일단 인코더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패시지 인코더와 퀘스천 인코더 이제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 패시지 인코더는 그 외부 데이터에 있는 다큐멘트들을 모두 이제 인코더를 이미 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프리테인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퀘스천 인코더는 프리테인 되어 있고 파인 튜닝을 좀 할 수 있다인데, 이 파인 튜닝 학습 과정을 좀 보면은
이제 저 그림에서 그 각각 패시지 인코더와 그 퀘스천 인코더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쿼리가 들어가서 또 나오고 퀘스천이 들어가서 나오겠죠. 그럼 이제 패시지와 그에 따른 이 리트리버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위 K에 탑 K만큼 이제 추출하게 되고 저기서 나온 이제 그 리트리버 스코어가 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이 소프트맥스에서 한번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리더에서도 저 리더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 그 두 개가 합해져서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나온 그 앤서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올카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렐름이라는 모델이 좀 나오게 됐는데 이 렐름은 올카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의 이점은 앞에서 봤던 이 올카에 대한 모델은 그 저희가 뽑아낸 다큐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큐멘트 안에 그 앤서에 대한 스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노테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 라벨이 모두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힘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타개한 게 렐름입니다. 그래서 렐름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그 다큐멘트에 앤서 스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따로 별다른 어노테이션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얘가 학습이 되는 게 앞이랑 좀 유사하죠. 그 오르카와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선 제가 미처 수식을 PPT 담지 못해서 도식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이 리트리버 스코어와 리더 스코어가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기 전에 합쳐져서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렐름에 대한 거는 네. 이 리트리버 스코어가 먼저 소프트맥스에 타서 저 패시지에 대한 P가 패시지고 Q가 이제 퀘스천이나 쿼리거든요. 그래서 저 패시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일단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 상위 K개를 뽑아놓은 패시지를 이제 리더에 태우겠죠. 리더에 태우면 리더 스코어가 또 따로 나오게 되는데 걔를 또 소프트맥스에 태워요. 그러면 저 앤서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그 앤서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합치고 소프트맥스를 태우는 게 아니라 각각 먼저 소프트맥스에 태우고 이제 그걸 이제 곱하는 형식으로 좀 구조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 앤서 라이클리후드와 같은 아래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렐름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카와 다르게 각각 다큐멘터리에 대한 앤서 스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별다른 어노테이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식을 좀 논문에서 그 DBS 세미나에서는 그냥 좀 넘어가면서 설명이 돼서 저는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뭉뚱그려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앤서 라이클리후드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해서 그 편미분을 때린 거예요. 리트리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시그마 R 뭐 Z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도를 해보려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저 R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리워드 함수라고 하는데 그 어떤 패시지 Z가 패시지인데 Z에 대한 이제 리워드 함수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좀 뜯어보면은 저 아래 식과 같은데 저 초록색으로 쳐놓은 게 있죠. 그래서 저기 분모가 py 기분 x인데 저건 이제 z를 이제 아무거나 썼을 때 랜덤한 z를 썼을 때 그 앤서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인 겁니다. x가 이제 쿼리고
y가 answer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분자는 어떤 특정 z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패시지를 사용을 했을 때 answer에 대한 likelihood겠죠. 그럼 이제 분자가 더 크게 된다면, 그러니까 랜덤으로 쓴 것보다 특정 패시지를 쓴 값이 더 크게 된다면 저 값이 이제 양수가 되면서 이제 RZ가 이제 양수가 되게 되고, 저게 이제 더 작게 된다면, 차라리 그냥 랜덤하게 쓰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음수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항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올카부터 렐름까지 이어진 리트리버를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대한 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그 리트리버에게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되게끔 우리가 신호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던지면서 모델 구조를 설명을 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라그로 들어오면 라그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좀 더 혹시나 알아봐야 될 개념이 있다면, 이 클로즈드 북 QA,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T5나 뭐 GPT 뭐 이런 모델처럼 미리 이제 학습을 다 시켜놓은 모델 그런 태스크고요. 클로즈드 북 QA가. 그래서 저런 이제 모델들은 임플리시트 파라메트릭 노얼리지라고 하는데, 저 말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저 파라메트릭이라는 거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런 랭귀지 모델이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엄청나게 큰 코퍼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코퍼스가 다 파라미터 형식으로 저장이 될 거니까 그런 그 지식들을 다 파라메트릭화해서 그 모델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게 implicit parametric knowledg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implicit parametric knowledge라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이미 다 학습을 해놓은 상태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거나 저장 정보를 좀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런 말이나 그냥 짓거리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게 explicit non-parametric memorize.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말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냅두고 거기서 이제 쿼리와 유사한 다큐멘트를 뽑아오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면 이해가 편한 개념이 이 BM25와 이 DPR에 대한 건데, 저 일단은 위에 있는 거는 주어진 그 쿼리에 대해서 다큐멘트에 대한 연관성을 평가하는 어떤 알고리즘 형식의 함수라고 하는데, 저기 TF-IDF 계열의 검색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스파스한 그런 구조를 좀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 DPR은 뭐냐면 그거를 좀 개선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좀 스파스한 저 BM25를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TF-IDF다 보니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저 예시처럼 Who is the bad guy in Lord of the Rings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저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토큰은 bad guy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래 나와 있는 어떤 답변에는 bad guy라는 토큰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TF-IDF 계열의 검색으로 사용을 한다면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타개하고자 하는 게 저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고 해서 좀 다 인베딩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M개에 대한 패시지가 있다고 할 때 M개가 굉장히 많겠죠. 그 모든 패시지에 대해서 덴스하게 이제 어떤 인베딩으로 매핑을 시킨다면은 정확한 토큰이 그 아웃풋에 없더라도 그 다큐멘트에 없더라도 그 숨은 이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이 DPR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는 배드거와 저 빌런이 호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그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인데 좀 수식으로 보면 좀 복잡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일단 넘어가자면 쿼리 인코더가 있고요. 그리고 쿼리 인코더는 DPR 쿼리 인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DPR의 형식을 띠고 있고, 쿼리와 다큐멘트가 모두 이제 DPR 인코더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있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거죠. 뭐 지금까지는 뭐 리더를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 바트를 그 그걸로 베이스로 삼은 제너레이터가 있고, 저 제너레이터 인풋으로는 그 쿼리가 들어왔을 때 뽑은 그 탑 K만큼의 다큐멘트와 그 쿼리를 콘캣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트에다가 인풋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 인풋에서 각 다큐멘트별로 생성 결과 나올 텐데 그거를 이제 그 아무래도 한쪽을 좀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널라이즈를 해서 아웃풋을 생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의 구조가 렐름인데요. 라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리더에 대한 구조가 제너레이터로 바뀐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은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리트리버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해서 저희는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그런 구조만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은 리더에서 제너레이터 모델로 바뀌게 돼서 그 좀 변화된 것은 기존에는 프레딕션 하는 태스크였다면 지금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태스크로 변하게 됐겠죠.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 모델은 일단은 그 쿼리에 대한 가까운 탑 K만큼의 다큐멘트가 바트의 인풋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인풋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큐멘트와 쿼리가 콘캣을 해서 그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인풋의 다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 아웃풋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그게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라그 시퀀스와 라그 토큰,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됐냐면 마지널라이즈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라그 시퀀스는 동일한 다큐멘트를 사용해서 다음에 올 토큰을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라그 토큰은 또 여러 다큐멘트를 사용해서 다음에 올 토큰을 예측했다. 이걸 이제 바로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라그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그 일단 세 문장이 세 개의 그 다큐멘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 하나의 다큐멘트가 끝까지 일단은 모든 토큰을 다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콘캣까지는 이제 그 제너레이터의 입력이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은 저렇게 y0부터yn까지 모두 한 번에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지널라이즈는 어떤 그 z 패시지를 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쭉, 네, 일단은 다음에 올 토큰을 싹 다 예측을 한 거고요. 라그 토큰은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병렬적으로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각각의 어떤 다큐멘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의 토큰이 올 때마다 그 토큰이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여러 다큐멘트들을 사용해서 모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떠한 차이가 있냐고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거는 이 라그 시퀀스겠죠. 하나의 다큐멘트를 일단 다음에 올 토큰을 모두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식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마지널라이즈를 할 때 Z를 Z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한 번에 이제 쫙 뽑아내는 건데, 이 수식을 끝까지 풀어내려면은 그 수식을 유도하다 보면은 어떠한 그 Z 말을 하기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꼬이는데, 네, 그 어떠한 패시지가 존재를 한다면 그 패시지가 여러 개의 뭐 세 개라면 세 개의 이제 아웃풋을 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웃풋을 낸 거에서 뭐가 가장 유리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식을 도출해 봐야 되는데,
그 도출을 해볼 때 아무래도 마지널라이즈드보다 보니까 그 수식을 모두 더할 때 보면은 미래에서 예측해야 될 게 이미 앞에서 수식의 값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Z2가 주어졌을 때 앤서가 무엇이 나왔냐에 대한 그런 항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뭐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Z까지 가야 구해지는 항인데 첫 번째 Z에서 이미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끝까지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계산의 양이 좀 많아지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라그 시퀀스는. 네, 그래서 저 라그 제너레이터는 저렇게 두 가지 방식에 맞춰서 네, 그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익스페리먼트는 굉장히 태스크가 많은데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태스크가 몇 개 없어서 일단 제가 이해한 익스페리먼트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태스크에서 일단은 맨 위에 있는 클로즈드 북으로 사용한 모델보다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픈북이지만 렐름이나 이제 DPR처럼 리더를 사용한 모델인데 저런 사용한 모델보다 이제 성능이 좀 괜찮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라그의 리트리버를 이건 뭐냐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를 보신다면 라그를 그대로 썼는데 그 원래는 저희가 리트리버를 좀 DPR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BM25로 교체를 했을 때 이제 다른 태스크에 대한 성능은 모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 피버라는 저게 이제 사실 확인 태스크라고 해요. 아무래도 저건 이제 주요한 토큰이 그대로 이제 문서에 있는 것이 좀 중요할 테니까 저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까지 라그 소개를 마치겠고요. 일단은 네, 논문은 저렇게 되고 그 DBSA 세미나 참고를 좀 많이 해서 좀 부족한 것 같다면 그 세미나 들어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